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신청을 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자는 되는지를 대충이라도 알고 신청하시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5년 내년에 적용되는 따끈따끈한 최신 내용이니까 믿고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등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해 보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유튜브에 백날 물어보셔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고 계산도 해 보아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아무한테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셔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댓글에는 개인정보 쓰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거의 보지도 않고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다만 본인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상은 자세히 좀 보시고, 이 정도면 나는 신청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부양가족이 약간 애매하네. 그러면 부양가족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웬만하면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답변 들어보시고 참고만 우선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요, 생계급여로 현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생계급여 현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경로로 혜택이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형편이 어렵다면 꼭 이 영상 자세히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수급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유일하게 현금으로 받는데요.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천원까지 받고요. 2인 가구는 125만 8천원, 3인 가구는 160만 8천원, 4인 가구는 최대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멈추고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100% 소득도 한번 보시고 두루두루 한번 둘러보세요. 먼저 말씀드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은, 첫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는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봅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수급자가 안 되지는 않고요, 제한적으로 근로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자가 되었다가 탈수급하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이제는 성공지원금 150만원도 드립니다. 셋째, 자동차 기준을 봅니다. 이것도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죠.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좀 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셋째와 넷째는 소득인정액 충족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만 유일하게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 첫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참고할 사항은, 먼저 재산을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봐주기 때문에 5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재산특례를 적용하여 서울은 1억 4,300만원까지, 경기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5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까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만약 좀 전에 알려드린 기본공제 금액을 넘어서는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둘째, 근로능력 기준을 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이고요, 중증장애, 임산부 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탈락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생일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급여 신청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장애 및 상급 이상의 상위 등급 해당자,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등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지만 질병, 부상, 장애를 가져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고 이때 임신의 경우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법률상 의무 이행자 등입니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해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4번 2개월 이상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은 3개월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기준을 봅니다. 먼저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은 1600cc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2000cc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아주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는데요.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소득 환산율을 4.17%로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B씨 4인 가구는 2024년 현재 자동차를 소나타 1999cc 450만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서 차량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 더하기 450만원 하면 600만원이므로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가액의 4.17%로 환산 적용되므로 계산해보면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50만원 더하기 19만원 하면 169만원으로 감소되므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이외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현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탈락이었는데요. 2025년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로 완화되어서 수급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습니다.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폐지되었고요. 전혀 안 봅니다. 유일하게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이번 추석에는 7일 당겨서 추석 전인 13일에 통장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주민등록상 실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구원, 친족, 지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실 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